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박진만 감독과 맺은 재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독 계약이 아니라 사자 군단이 다시 왕조의 기세를 되살리기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번에 박진만 감독에게 최대 3년 총액 23억 원이라는 과감한 조건을 제시하며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저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정상으로 이끌 지도자다 라는 구단의 의지 표현과도 같습니다. 팬들 역시 이 결정이 단순한 연장 계약이 아닌 변화를 예고하는 기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재계약은 진정한 우승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 중반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며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진만 감독이 이번 재계약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강점은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과거 KBO 리그의 감독들은 지시 중심의 강압적 리더십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수단은 MZ세대가 주축이며 일방적인 지시보다 대화와 설득을 원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방식으로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휘체계가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현대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명품 수비의 재건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현역 시절 한국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인정받았으며 돌부처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비 철학을 팀 전체에 체계적으로 이식했고 그 결과 삼성의 수비는 불안했던 과거와 달리 다시 촘촘하고 견고한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내야와 외야 모두에서 불필요한 실책이 줄어들고 난이도 높은 타구까지 처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기본기 훈련과 수비 포메이션의 세밀한 조정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10년 만에 가을 야구 연속 진출입니다. 삼성은 한때 통합사 연패를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지만 이후 오랜 암흑기를 겪으며 가을 야구와는 멀어진 팀이었습니다. 팬들의 응원도 점차 힘을 잃고 팀 내부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만 감독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며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삼성 팬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가을에 푸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앞에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불펜진입니다. 박진만 감독 본인도 중간 개투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는 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선발과 마무리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중간을 잇는 다리가 너무 약해 경기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향후 삼성의 전력 보강 전략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우승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선발과 마무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개투의 취약함입니다. 이 약점은 정규 시즌뿐 아니라 단기전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수많은 경기에서 7회까지 안정적으로 5위를 지키던 흐름이 8회 단 한 명의 불펜 투수로 인해 무너지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위기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재계약 인터뷰에서 불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발진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태인을 중심으로 황동재 등 젊은 투수들이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꾸리며 선발 파트는 리그 상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라인 역시 오승환과 김재윤이 버티고 있어 큰 틀에서 신뢰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축의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흔들릴 때 전체 운영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선발이 다잡은 경기 흐름이 중간 개투의 한 번 흔들림으로 무너질 경우
팀 전체의 승률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FA 시장이 삼성에게는 운명이 걸린 선택의 장이 됩니다. 11월에 열릴 시장에서 어떤 투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성적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불펜은 특정 선수 한 명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며 클러치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던질 수 있는 안정감과 상황 대응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이 부분이 약해 치명적인 경기를 잃었고 우승을 노리는 팀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노려야 할 외부 자원은 누구일까요? 올해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불펜 투수는 2명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두산 베어스의 우완 파워 피처 이영하이며 두 번째는 하나 이글스의 자완 파워 불펜 김범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삼성이 그동안 갈망했던 전력 공백을 정확히 메워줄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구단이 이들을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그들의 공통된 특성, 즉 위기 순간에 강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이영하는 192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 조합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선발과 불펜 모두 경험한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폭이 넓고 중요한 순간에 상대팀의 추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50km에 근접하는 묵직한 패스트볼은 7회와 8회 같은 고비 상황에서 높은 가치를 발휘합니다. 경험 많은 감독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며 국제 무대 경험까지 갖춰 큰 경기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범수는 KBO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좌완 파워 피처입니다. 좌완 중에서도 구위가 압도적이며 빠른 공과 위력적인 슬라이더로 좌타자를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삼성은 좌완 불펜 자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단력 있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좌완은 부족합니다. 김범수가 합류한다면 상대팀의 강한 좌타 라인을 상대할 때 전략적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치열한 경기 후반에서 좌타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좌완 카드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 두 선수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삼성의 불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선수 이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FA 시장의 구조상 B등급 선수 영입은 원소속 팀에게 선수 플러스 금액을 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팀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축 선수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런트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더 깊게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FA 보상 구조와 삼성의 전략적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이영하와 김범수는 모두 B등급 FA에 해당합니다. B등급 선수의 경우 영입 구단은 원소속 구단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100%와 보호 선수 25명 외에 1명의 선수를 내주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직전 연봉의 200%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선택권이 영입 구단이 아니라 원소속 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없다는 뜻이며 내부 자원의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보호 선수 25명을 구성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삼성은 현재 부자욱, 원태인, 김지찬 등을 비롯해 팀의 핵심 전력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당장은 1군에서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의 팀의 중심이 될 유망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문제는 보호 명단에 포함시키지 못한 유망주가 보상 선수로 빠져나갈 경우 장기적인 전력 구성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불펜 투수를 얻기 위해 향후 5년, 10년을 책임질 선수를 잃는다면 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이영하와 김범수는 리그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불펜 자원들이기 때문에 원소속 팀들이 선수 플러스 금액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삼성이 이 두 명의 외부 FA를 모두 영입할 경우 두산과 하나는 각각 보호 명단을 제외한 선수 중 한 명씩을 데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삼성의 로스터 깊이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펜 전력 강화는 가능하지만 미래 유망주층이 얇아지고 팀의 구조적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동반됩니다.
또한 삼성은 외부 영입 만큼 내부 FA 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훈과 이승현은 각각 A등급과 B등급 FA로 시장에 나오게 되며 팀 내에서 오래 활약한 불펜 자원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성적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김태훈은 베테랑으로서 팀 내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승현의 경우 부진했지만 좌완이라는 희소성을 갖고 있어 완전히 놓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삼성은 내부 자원을 모두 잡고 외부 자원을 더해 전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보상 위험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부 FA를 모두 잔류시키는 선택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만 전력 강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외부 FA 영입에 집중할 경우 불펜 전력 자체는 비약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보상 선수 손실이라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삼성은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것과 즉각적인 전력 상승 중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삼성 프런트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보상 선수로 이를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이영하와 김범수가 합류했을 때 불펜 구조 전체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 FA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자원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야만 외부 영입과 내부 단속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이 삼성의 2026 시즌뿐 아니라 향후 5년의 방향까지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전략에는 장단점이 명확하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팀의 미래 구조는 불펜은 단순히 투수 한두 명을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전체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서의 결정은 삼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영하와 김범수를 모두 영입하고 내부 FA인 김태훈과 이승현 역시 잔류시키는 공격적 전략입니다. 이 선택을 택할 경우 삼성 불펜은 양과 질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 전력으로 재편됩니다. 우완과 좌완이 모두 강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투수를 보유하게 되어 경기 후반 운영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7회, 8회, 9회에서 상대 타선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구조가 완성되는 만큼 정규 시즌 1위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도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2명의 외부 FA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유망주 유출이 불가피하며 보상 선수 2명을 잃는 대가가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선수 중 1명만 영입하고 내부 FA를 모두 잔류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 전략으로 전력 보강과 미래 손실 최소화라는 2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완 불펜이 더 시급하다면 이영하를, 좌완 보강이 필수라고 판단된다면 김범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상 선수 손실은 단 1명으로 축소되며 비용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필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불펜 전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FA 영입 없이 내부 FA만 잔류시키는 보수적 접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며 유망주 이탈도 없고 비용도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현재 불펜 전력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외부 보강 없이 기존 멤버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결정은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구단의 방향성과 모순됩니다. 2025년과 달라질 것이 없는 전력으로 2026년 시즌에 도전하게 되면 팬들의 실망은 커지고 내부 분위기 또한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만 감독에게 큰 재계약을 안겨준 의미가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FA 1명을 영입하고 내부 자원을 최대한 지키면서 보상 구조를 최소화하는 절충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 선수 대신 현금 보상 옵션을 택해 유망주 유출을 막거나 내부 FA 협상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타협점을 찾아 둘 다 잡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팀의 미래 구조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불펜 전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삼성 프런트가 철저하게 계산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나리오는 공격성과 안정성을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장단점이 공존하며 삼성은 이제 팀의 현재 위치와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불펜의 구조적 약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격적 투자를 통해 단번에 리그 정상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자산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끌어올릴 것인지 그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FA 시장이 삼성에게 단순한 전력 보강의 기회가 아니라 향후 수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라는 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026 시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결국 불펜 보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재계약을 통해 보여준 우승 의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단 전체가 동행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휘관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프런트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자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불펜은 경기 후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이기 때문에 전력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은 지난 몇 년 동안 불펜에서 반복된 취약점을 경험하며 우승 경쟁에서 한 발짝씩 밀려났습니다. 7회까지 잘 끌어오던 경기를 8회 한 번의 흔들림으로 놓치며 승률이 떨어지고 선수단 사기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누적될 경우 아무리 선발과 마무리가 좋아도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FA 시장은 단순한 선수 보강의 문제가 아닌 팀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해 시장에서 언급된 이영하와 김범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펜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자원들입니다. 우완 파워와 좌완 구위라는 상반된 특성을 가진 두 선수는 삼성이 원하는 불펜의 형태를 완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보상 선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미래 유망주를 잃는 대가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프런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삼성은 내부 FA인 김태훈과 이승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성적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오랜 경험과 팀 내 역할을 고려하면 완전히 손을 놓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내부 자원을 모두 잔류시키는 선택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며 외부 영입과의 조합을 통해 전체 전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FA를 놓친다면 불펜 내에서 또 다른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외부 영입으로 채우는 과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의 선택은 단기적인 즉효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단숨에 우승 경쟁권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지만 미래 자산을 잃게 된다면 그 후 폭풍은 오랜 시간 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올해의 선언은 의미를 잃게 되고 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시즌의 운명은 지금 이루어지는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그 결과는 시즌 후반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가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아쉬움을 남길지는 이 선택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구단의 결단력이 시험받는 순간이며 팬들은 그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의 다음 걸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FA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